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무인기의 논란 가슴 새떼에도 출격입니다. 네, 어제 이 프레스룸에서도 강화도 인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라는 네.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아군 무인기일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국 이 무인기 북한 무인기도 우리 군의 무인기도 아닌 이 새떼였습니다.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셈인데요. 네. 어떻게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살펴봤더니 어제 오후 1시쯤 우리 군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이 소식이 여러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강화군에서 군 당국에 확인 전에 이런 무인기 경보를 먼저 울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이 강화도에 뭐 무인기가 등장했니 아닌 이건 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오늘 새벽에 사실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엄청난 굉음을 들었다, 전쟁 난 줄 알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자정이 넘어서 0시 40분쯤 네. 이 경기 고양 그리고 인천 일대에서 경찰과 소방 신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헬리콥터 소리 정도가 아니라 네. 내가 영화에서 봤었던 전투기 굉음이 들렸다. 네. 지금 전쟁 난 거 아니냐? 폭탄 떨어질까 무서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심지어 그냥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비행체를 봤다라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비행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우리 군 전투기가 출격을 한 건 맞는데 네. 이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긴급하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투사 조종사가 출동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이게 또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바로 하늘 높이 날아갔던 풍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새떼에 이어 풍선까지 이틀째 레이더 식별에 오판이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뭐 새떼에 이어서 풍선까지 나왔습니다. 뭐 출격을 해야 될 상황에서 출격을 안 하면 문제일 수 있긴 합니다만 뭐 과잉해서 출격을 하는 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종근 위원님. 네네. 근데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씁쓸한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새떼를 무인기와 구별하지 못하고 출격을 한다면 겨울철마다 우리 이 공군 비행기들은 계속 출격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렇진 않겠죠. 최소한 새떼와 풍선과 무인기는 또는 드론은 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자라에 너무 놀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이 지금 완전히 비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판단 이전에 이거는 빨리 출격해야 돼라는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상황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 군의 실력을 믿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네. 겨울철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새떼를 오인하는 그런 그 그 공군의 비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우리 군을 보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안보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네. 어제 결국 군이 사과했죠. 네, 어제 오후 합참에서 직접 좀 송구하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간 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하겠으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이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늦게 나온 합참의 사과,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받은 보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게요. 어제 오전에 이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네. 이 보고를 받으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단 얘기냐. 네. 어떻게 이 무인기 공격 대비 담당이 없을 수가 있냐. 이때까지 뭘 한 거냐라고 답답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임경빈 위원님. 네. 그런데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를 했고 군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도 국방부 장관은 차관을 대신 대참시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군의 사과 영상을 보면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합참의장도 아니고 합참 작전본부장이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결국 이제 책임의 무게를 좀 덜고 싶다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요? 이제 사과를 하는 레벨을 높이면 네. 책임의 무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게 되면 당장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럼 국방부 장관 사퇴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거는 현장에서 작전 지휘를 한 현장 상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현장 지휘한 사람 단위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특수본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정도 되는 최고위직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아니고 네. 현장에서 이제 대응을 했었던 뭐 소방서나 혹은 이제 경찰관들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양태. 네. 이게 결국 여기도 이제 비춰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차피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 무인기를 보낼 텐데 네. 그때마다 대응을 이렇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아마 국민들이 계속 이제 묻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국민들이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군이 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숙 기자, 네.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 열려서 현안 보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반부터 네. 이 국방부 장관에게 여야 의원들 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에서는 이 무인기 침공에 우리 군이 완전히 뚫린 게 아니냐, 이 당군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드론이 1번 경로,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는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하고 그 무인기 내에 무슨 폭탄이 실렸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새때나 풍선 때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 나게 만들고. 네,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작전 관련해서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방 안보 문제는 성적표가 늦게 나온다라며 이 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어서 듣고 오시죠. 장관님 비행금지구역 동부 15km, 서부 10km죠? 예, 맞습니다. 예. 요 비행금지구 하려면 우리 사단하고 군단 무인기가 운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 못하죠. 그 이내 띄워야 되는데 예. 대대급 무인기에 600억 들어갔습니다. 사단급 무인기에 3,500억 들어갔어요. 4,100억 그냥 사장시킨 겁니다.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그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겁니다. 그 정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짓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네, 또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드론 부대를 앞당겨서 빨리 창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문재인 정권 때 드론봇 부대가 원래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냐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있는 드론봇 부대보다 훨씬 더 상위 단계의 뭐 공군과 육군을 다 합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부대를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네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에서 이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지금 보면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당에서는 전 정권 때 그랬었던 거 아니냐, 문제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현 정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내 탓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 탓 공방이 아니라 사실은 내 탓 공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실 문제였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지금 그 군 쪽에 제가 취재를 하고 또 네.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에 3m 곱하기 2m 정도의 무인기가 왔대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대천 연습장에서 딱 그 정도의 무인기는 격추하는 연습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네. 즉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첨단 드론이 넘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못했느냐? 사실상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장비 관리라든지 비상대기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5년 동안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또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7개월 정도 그 국정 운영이 계속 진행된 윤석열 정부에 그럼 전혀 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네. 제대로 점검을 하고 또 지금 창설 얘기도 했지만 진짜 이거보다 더 상위급의 드론들이 넘어온다면 네. 또 상위급의 정말 스텔스가 버금가는 그런 전혀 안 잡히는 그런 첨단 기기들이 어느 정도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에서 창설을 앞당기겠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방 이전에 이건 국민의 생명과 담보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잘 니탁봉방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